내려서 대범하게 자신들의 신분까지 밝힙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까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전화를 좀 해야 되니까 낚시하는 분인데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배에서 내려서 신분을 밝히고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려고 했다.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한 건가요?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저기 온 분들 지금 2명 귀순한 분들이 이모가 이미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국경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를 타고 와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미 다 들어갔겠죠. 이모 그렇죠. 전화번호가. 근데 저 사람들도 북한 전화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건 대한민국에 오면 전화가 안 되죠. 아, 북한 전화기로는 우리 남한에서 전화가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전화기를 빌려야만 그 자기 이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빌려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하셨지만 그 오선들도 참가 그 지역별로 한국을 깃발이 있다고. 그렇죠. 다 표시가 있죠. 노란색. 근데 배는 전혀 깃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 군이 또 간과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명은 기술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는 패러다임 어쨌든 탈북의 루트가 새로 생기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걸 이번에 암시한 겁니다. 네. 이러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좀 군이 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요, 당시 알려졌을 때는 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민이 아니라 또 낚시꾼이었군요. 신고를 최초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민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외항에서 어부들이 북한 선박을 보고 경찰이나 해군에 신고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했었는데 낚시꾼이면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민이 아니죠, 그렇죠. 낚시꾼은 배가 정박했기 때문에 낚시꾼의 입을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긋난 건데 거짓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큰 파도가 치면은 뒤집어질 것 같은 작은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은요, 모두 4명입니다. 자, 이들의 옷차림을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자,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왔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까? 지금 군복을 보면 물론 북한 사람들은 군복을 좋아합니다. 즐기고 그래서 네. 좋아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제일 바라볼 때 좌측에 있는 사람은 군복 상의를 입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군복 하의를 입었습니다. 그냥 군복이 아니라 특수부대 군복. 네,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입는 특수부대 군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함경국도에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폭풍군단의 사령부가 함흥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저 배가 원래 군속들로 이루어진 군부대 산하배인지 네. 아니면 또 요즘은 장마당이 발달해서 저런 군복을 장마당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군복을 사입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명 다 아주 옷이 깨끗하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오후 복장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네. 외출하는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신비스러운 겁니다. 아니, 신 대표님. 일단 국방부의 거짓말은 일단 잠시 접어놓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 이후에 그리고 또 모든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훈련은 또 축소가 됐죠. 항상 군 기강회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군은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도 기강회의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짓말했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경계 실패 이것을 완전히 이제 바탕에 깔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국방부가 원래 이렇게 거짓 브리핑을 많이 하나요? 대국민을 두고? 저는 국방부가 원래 항상 대단히 진실하다라고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까지 엉망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다 들러주말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백색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어떤 그 국익 차원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신들의 경기 실패를 덮기 위해서 전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로 다시 점정 발표를 한 거, 그것도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 저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 북한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대기하다가 이제 해가 동이 떠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으면 오히려 더 총맞을 위험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즉 기술 작전을 한 사람들인데 군복을 입고 온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침투하러 온 어떤 그 오해를 받기 좋죠. 그로 오해를 받아서 기관총의 집중 사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이것조차도 저는 믿기가 힘들고 또 주명이 남고 주명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옷을 상태를 보면 너무나 깨끗해요. 완전히 작전하고 지금 남한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명이 최초에 4명이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4명이 오다가 주명이 뭐 마음이 바뀌었겠습니까? 오다가 뭐 다투었겠습니까? 혹시나 와서 우리 정부가 혹시 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이모하고 통한 저런 사람들은 나는 못 간다 라고 해서 담고 그 권유에 의해서 북으로 돌아간 건 아닌지. 왜? 지금 국방부는 전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측이죠. 왜 두 사람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예.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 거짓말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네. 군기강 회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대적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북한이 적이고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이것을 장교들,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네. 이 초령들이 전부 다 그걸 축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보교육도 좀 문제가 있고 북한에 대한 대적관에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예, 다음은 그 공작선언을 규탄하는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안보라인 책임자를 북한 공작선 경계 실패와 은폐 축소 거짓 보고의 책임으로 즉각 성명서를 역투포 나쁜 동지가 발표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25를 맞아 문재인 이적서에 있던 어떤 기념사를 하고 여기 국방부 장관 정경준은 어떤 기념식을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따 뉴스 시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이런 날씨 속에서 이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선배님들이 바로 잡아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절 드리고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안보라인 책임자를 북한 공작선 경계 집회와 은폐 축소 거짓 보고의 책임을 물어 즉각 구속하라. 6월 15일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북한 공작선이 들어온 사태와 관련해 당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수뇌부가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보고를 미리 받고 회의를 했는데도 군이 축소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같이 사건 당일 군이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군 수뇌부들이 대책회의를 했음에도 17일 군 당국이 축소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로 군의 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이틀 후인 19일 정경두 장관이 책임자 처벌을 언급하고 20일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며칠 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축소 발표 논란이 일었던 브리핑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가 이 같은 군의 축소 발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 당국의 경계 실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군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 또는 조직적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전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천합 부두에 정박한 채 발견된 직후 해양경찰청 보고로 정확한 실상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난 17일 군의 엉터리 발표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 뒤의 대응까지 종합하면 북한을 의식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군은 이틀 뒤 17일 사건을 첫 브리핑하면서 북한 어선을 삼천합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 고 대변인은 인근이란 표현은 군에서 주로 쓰는 말로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고 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인근과 부두는 누가 봐도 다른 표현인데 정확성이 생명인 군이 이런 애매한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무엇보다 국민의 상식적 언어 감각에 따르더라도 삼천합 인근의 접수는 부근 바다에서 인계받았다는 뜻이다. 이틀 전에 해경이 상세한 보고를 한 것을 군이 몰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17일 국방부 브리핑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배석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일련의 대응이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군 일각에서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도 군의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공작선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원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직접 나서 청와대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방위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규명하라.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안보라인 책임자를 북한 공작선 경계 실패와 은폐 축소 거짓 보고의 책임을 물어 즉각 구속하라. 2019년 6월 25일 김일성 남침 제69주년 자유보수 우익단체 기념식 준비위원회였습니다. 이상 성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투쟁합시다. 건강하십시오.